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파트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도 이지랄이고 카메라 배터리도 얼마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한번 잘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 하고요. 내가 좀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러면 되잖아, 그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 거야. 글씨가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친구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우린 저번 시간까지 바로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도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그 두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요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낙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기저항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체가 떨어지면서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자, 높이가 낮아지니까 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낮아진다, 작아진다, 뭐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어. 감소하겠지. 그치? 하지만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1초에 9.8, 2초에 19.6, 3초에 29.4로 물체의 속력이 점점점 빨라질 거예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한다,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물체를 위로 한번 던져 올려 볼게요. 어디로? 위로 던져 올려 볼 거야. 그러면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커진다, 증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물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중력의 방향은 계속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체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감소, 낮아진다, 줄어든다, 뭐 어떻게든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쵸?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평평한 바닥에서 공을 차는 거는 속력이 빨라질 거야. 근데 높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요겁니다. 뭐냐면 낙하하거나 위로 던져 올리는 것만으로만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 확인해 보겠다? 속력에 대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은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야. 자, 운동 에너지가 커졌을 때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됐었어? 작아졌었죠. 그쵸? 따라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하지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체의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느려진다,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낼 수 있는 결론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쵸? 결론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결론. 우선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일까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거나 감소할 때 운동 에너지는 반대가 되었죠. 화살표의 그렇지, 방향이 다르다, 반비례한다. 자, 그 다음 공기저항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일정하다, 그대로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 저는 줄여서 역2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역2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단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설명할 거예요. 물체를 떨어뜨린다, 낙하한다. 그 다음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린다. 위로 던짐.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물체를 떨어뜨린다. 낙하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아래로 점점 낮아진다. 높이가 내려간다.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위로 던져 올리는 것은 기준면을 바탕으로 위로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저는 조금 더 활용해 볼까 합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결국에는 중력에 의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쵸?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낙하한다는 것은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낮아진다. 그죠? 자, 필기 1번.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쓸게요. 높이가 낮아질 거야. 그에 따라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그쵸? 자,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될 거니까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질 거야.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요겁니다. 내가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 어떻다 그랬니?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간 거야. 그래서 위치에서 운동으로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문구가 워낙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쵸? 전환. 자, 여기는요, 떨어지는 거는 우선 제외하고 올라가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지?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지? 느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내가 처음에 손을 놓자마자 가지고 있었던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고, 그리고 무슨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될 거야. 그 뜻은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두 글자 뭐라고? 전환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쵸? 자, 내려가는 것은 왜 안 해주세요? 내려가는 건 요거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건 요거니까 제가 그냥 앞에 것만 한번 이야기해봤던 거예요. 느낌 오나요? 괜찮죠? 자,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전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번에서도 2번에서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정답이죠. 네, 공기 저항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겁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 혹은 마찰이 없다. 요 두 가지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 뭐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쵸? 자, 마이크 선이 조금. 바지 주머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닐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씨. 나를 살려줘. 오케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은 롤러코스터 문제예요. 롤러코스터. 자, 롤러코스터가 중중중중중중 올라갑니다. 딱. 그 다음 완전히 바닥에, 그 다음 중간 지점 어딘가에. 알겠죠? 자,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A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아래쪽을 B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C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최고점에서 한번 뭐해요? 멈춰요. 멈췄다가 가야 되겠죠. 그쵸? 그 시점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저는 필기 이렇게 할 겁니다. 정확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1번. 여러분, 이 A점은요. 지금 현재 높이가 어때요? 가장 높아요. 자, 요거를 저는 요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최고점이라는 필기를 할 거예요.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은 A점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이고 한 번 멈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최대. 그 다음 A점에서 롤러코스터가 한 번씩 꼭 멈춘다 그랬어. 정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되겠어? 0줄 나와주겠네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롤러코스터가 끼야 내려가겠죠. 자, B는 현재 지금 높이가 가장 어때요? 맞아요. 가장 낮아요. A를 최고점이라고 이야기했으면 B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최저점. 그렇지. 최저점인 거야. 그럼 여러분 가장 낮은 지점이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되겠어? 최소 0. 0. 그렇죠. 최소값 0.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공기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에너지가 두 글자 뭐 된다고요? 전환된다고요. 따라서 B 최저점인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 내가 요거 좀 더 해야 되겠지? 자,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야. 알겠지? 그 다음 이 물체를 4kg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질량과 높이를 알려줬으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생각해봐. 3번.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 한번 구해봅시다. 기억나야 돼. 구하는 공식.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9.8 mH 곱하기 4kg 곱하기 10m죠. 얼마 나와요? 392줄 나올 겁니다. 네, 392줄 나와요. 알겠죠? 대답 똑바로 하셔야 돼. 여러분 A점에서 그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 392줄. 우린 계산을 했으니까, 그쵸? 괜찮아요. 좋아요. 운동 에너지 크기 얼마래요? 0이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 얼마 나옵니까? A점에서. 390. 그렇지. 둘의 합이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A점에서도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392줄일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 다음 B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까?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B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 얼마인 거예요? 392줄인 거죠. 위치 에너지 얼마라 그랬죠? 0이라 그랬어요.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 얼마 나옵니까? 392줄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B점에서의 속력에 대해서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어. 속력. 그럼 우리 이 속력 값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V의 제곱이 얼마인 거야? 392줄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쵸? 이해되죠? 자,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V 값은 14m/s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자를 좀 쓸게요. V 값은 14m/s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여러분 대충 봤을 때 C점은요 A랑 B의 딱 중간이라고 한번 해보자. 중간이야. 그럼 여러분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얼마 나올 것 같아? 196. 100, 그렇네. 그렇지. 절반 지점인 거니까 196인 거야. 그럼 C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도 얼마 나오겠어? 196인 거야.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예요? 390.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이 개념 강의의 너무나 중요한 결론. 내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렇지. 공기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는 일정하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우린 그것을 두 글자로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희는 지금 질량값과 높이값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속력을 구했죠. 반대도 가능하겠죠. B점에서의 속력을 먼저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그럼 A점에서 높이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반대로 질량 구하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량에 들어가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그람으로 나오면 바꿔주셔야 할 것이고, 높이에 들어가는 단위가 뭐예요? 미터죠.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쵸? 단, 미터 퍼 세컨드 단위는 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건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좋아요. 자, 카메라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나 정도 더 하고 10분 쉴 겁니다. 왜냐면 요거까지 강의를 하고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 유형. 그거는 제가 한꺼번에 쫙 설명을 하고 문제까지 풀어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설명은 이 다음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네 번째는요. 저는 보통 진자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자운동. 요즘은 이런 시계 보기 힘들죠. 똑딱 똑딱 시계 추이는 옛날 시계, 그쵸? 괴종시계 같은 그런 거 요즘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그 진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벽에 요렇게 추가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를 B, 왼쪽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를 A, 오른쪽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를 C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이 진자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맞아, 아니야? 그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 A랑 C는요. 높이가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높다. 아, 높이가 가장 높다. 세 글자? 최고점. 아주 좋아요. 최고점이야. 그 다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체가요. 나 봐봐. 똑딱 똑딱 하죠. 최고점에서 한번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네요. 따라서 최고점인 A랑 C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야. 하지만 무조건 정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되겠어? 0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로 내려가 있는 B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B점은 지금 높이가 가장 어때요? 낮아요. 세 글자? 그렇죠. 최저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얼마 나와야 돼? 0. 그쵸.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 안 돼?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지울게요. 감 잡았죠? 그런 내용이에요. 괜찮지? 괜찮지? 나도 괜찮아. 자, 세 번째.
자,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롤러코스터에서는 그냥 말로만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문자로만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야, 얘들아. 내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 A점에서 B점으로 갈 거예요. 에너지 전환이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대답해 주세요. 위치에서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뭐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크기로 변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번째. B점에서 C점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화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크기로 변화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뭐야? 뭐 여기까지 소리가 들렸어? 괜찮아. 이따 하자.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마찰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보존,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설명은 요거예요. 자, 무조건 진짜 운동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엄청 큰 양품 비빔밥 먹을 때 쓰는 그런 거다란 보울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렇게 생긴 큰 보울이 있어. 여기다가 구슬을 굴리는 것도 모양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다르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똑같은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요거 똑같은 문제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방금 이제 저 롤러코스터 문제 하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섯 번째, 결국에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하냐면은 계산이 힘들어요. 계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를 시키고 이 공식에 대한 암기를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것인 겁니다. 알겠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지나가면서 슥 이야기했지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9.8mh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8mh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문자 m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질량. 그렇죠. 질량. 사용하는 단위는 무엇이죠? 미터요? 질량이 킬로그램은 너 몸무게 몇 미터야? 큰일 날 소리. 그죠? 자, 두 번째. 위치 에너지에 쓰여 있는 문자 h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높이를 의미합니다. 사용하는 단위가 미터일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의 안 나와.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건데 얘들아,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너네 무게가 뭔지 알아? 무게요. N? 나쁘지 않았어. 근데 무게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N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중력이. 그렇지. 무게는 중력의 크기야. 중력의 크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우리 무게 어떻게 구해요? 9.8 곱하기 질량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 9.8 곱하기 mh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력의 크기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질량 대신 무게가 나와주게 되면 우린 굳이 9.8을 또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거의 안 나올 거니까 말씀만 한번 드려봤고요. 세 번째는 너무 쉽습니다.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요. 그럼 운동 에너지 우리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M. 그렇죠. 2분의 1 mv의 제곱.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자 m은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문자 v만 공부해 주시면 되겠네. v가 뭘 의미합니까? 속력을 의미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무엇이죠? 미터 퍼 세컨드. 얘는 단위 변화 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저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 유형 두 가지,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풀리는 거 한 3문제까지 해가지고 약 5가지의 설명을 하고 수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좀 공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